자, 이어서 우리는 제20강입니다. 20강 교재 페이지 356쪽 2번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등.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다 두느냐 하니까 여기 국토교통부에 둔다. 동그라미 1번 오직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러면 어떤 걸 갖다가 이를 다루느냐? 동그라미 2번 기억 하자 여부 판정, 니은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사업 주체,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기관과 입주자 대표 등 임차인 간의 분쟁 조정, 디귿 하자 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 사업체 등 설계자, 감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 기타, 리을, 기타 이렇게 담당한다고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위원 구성 350쪽 위에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제일 위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것은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또 소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위원회는 몇 명? 50명 이내. 50명 이내고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얼마냐? 몇 명으로 구성하냐 하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9명 이상 15명 이하. 9명 이상 15명 이하. 9명에서 15명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밑에 뭐가 있냐? 소위원회가 있어요.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나오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소위원은 3명 이상 5명이야. 3명에서 5명 이하.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 자격에 보면은 거기 5번의 위원 자격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인데 특별히 기역, 공무원은 1급부터 4급까지예요. 공무원은 1급부터 4급까지고 3급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중요하냐? 대학 교수 같은 경우인데 거기 부교수 이상입니다. 니은은 조교수 이상이 아니라 부교수 이상이다. 그 다음에 디귿은 판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인데 이거 주의하세요. 6년 이상 재직인데 이분들이 아까 50명 이내에서 몇 명을 차지해야 되느냐. 다시 거기 본문에 보면은 이 경우 디귿에 해당한 사람은 7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즉 50명 이하에서 디귿,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7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7명 이상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미음도 아셔야 되겠어요. 미음.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10년 이상 근무한 분. 10년 이상 근무한 분. 이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마 강의 때 좀 다루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좀 보느냐 쭉 가셔서 (362점) 밑에 가도 괜찮아요. 우리 기본 강의는 362점 밑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끝내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362점 밑에 8번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 동그라미 1번 362점 밑에 8번 밑에 괄호파 해가지고 조정 등 처리 기간에서 1번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 등 신청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 등 주자를 기시되고 이때 신청받는 며칠 내 60일 내에 완료한다. 60일 내에 완료한다. 이거 아시고 가르고 이것도 하세요. 공용 부분은 90일 내로 한다. 공용 부분은 90일 내로 하고 흠결 보존 기간하고 하자 감지 기간 빼고서 얘기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60일 90일입니다. 보통은 60일, 공용 부분은 90일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연장할 수 있느냐?
60일, 90일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 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얼마냐? 30일 이내다. 플러스 30일. 30일 이내.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력. 조정의 효력입니다. 조정의 효력이 중요한데 어디 나오냐 하니까 362쪽에 위에 동그라미 3번의 니은입니다. 거기 8번 조정등 처리기간 위에 거기 362쪽 위에 동그라미 3번의 니은 위 기억에 따른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즉 조정을 하면 어떤 효력을 주느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는 건 그건 예로 하고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60쪽 위에 니은 가운데쯤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니은 즉 재판상 화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법원 판결과 똑같다.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정 대표자 좀 보면 됩니다. 즉 365쪽 밑에 14번 선정 대표자 365쪽 밑에 14번 선정 대표자 이 선정 대표자라는 건 무엇이냐 하니까 365쪽 밑에 14번입니다. 선정 대표자는 뭐냐 하니까 이 만약에 이제 이 사업 주체하고 주민들 간에 싸움이 붙었다. 그럴 때 주민이 50명이고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50명이 다 거기 조정할 때 거기 조정실이 참석하면은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효율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많으면 대표 뽑아서 하거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선정대표자. 동그라미 1번 39조 3항에 따라서 신청한 조정등의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에 당사되는 사건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가 선정할 수 있다. 즉 선정 대표자 대표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다? 3명 이하입니다. 3명 이하 대표자 선정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비공개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공개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어서 이제 366조 6번 공동특혜 전문관리 거기 시험제 보니까 13, 16, 18, 19, 20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 22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특혜 전문관리는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또 실무에서도 또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뭐 다루냐면 주택관리업자 다루고 위탁관리, 두 번째 주택관리사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리사무소장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한 문제당 꼭 나옵니다. 여기서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무도 나오고 우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도 나오고 또 우리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합쳐서 실무법계 합쳐서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업 봅시다. 366조 주택관리는 뭘까요? 우리가 의무관리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위탁관리하고 자치관리가 있죠. 그럼 여기 뭐가 관련될까요? 자치관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치관리할 때 이때 이 주택관리업 하는 자는 위탁관리할 때 주택관리업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장, 군수, 고춘장한테 등록한다.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거기 동그라미 기억. 위탁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도 맡기게 되는데 이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다.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한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 자본금입니다. 디귿의 박스, 밑에 디귿 박스 A 보니까 자본금 얼마 이상일 것? 2억 이상으로서 자본금 2억 이상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자본금 2억 이상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367쪽 제일 위에입니다. 인력 등 배치. 이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건 이제 주택관리업자가 이 소장을 배치하거든요. 주택관리사 등을 갖다가 배치합니다. 배치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럼 며칠 내에 다시 배치해야 되는가? 15일 꼭 외우세요. 15일입니다. 만약에 자치관리할 때 소장님 뽑으셨어요. 자치관리할 때 입자대표에서 소장 뽑았으면 그 소장이 그만뒀다가 그건 30일 내에 다시 선임합니다. 자치관리할 때는 30일 내에 다시 소장 선임하는 것이고 여기 위탁관리는 15일 내에 다시 배치하게 된다. 15일 내에 배치한다.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의 니은 중요합니다. 367쪽 동그라미 4번의 니은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관해서는 민법적 위임에 관한 것이 중요한다. 민법적 위임 주택관리업자 지위는 민법적 위임입니다. 민법적 위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68조 위에 주택관리업 등의 말소 등 주택관리업 등의 말소 등이 나옵니다. 즉 누구한테 등록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했습니다. 그럼 주택관리업자 잘못하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하고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말소가 하고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는 1년 이내 기간하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1년 이내 기간인데 특별히 말소 중에서도 말소도 두 가지 있습니다. 말소할 수 있다고 말소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를 꼭 하여야 한다. 이거 꼭 외우세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지읒. 기억, 니은, 지읒. 기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방을 등록했대.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 영위한 경우. 그 다음에 지읒.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거기 이 법에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 대여한 경우. 이 세 가지. 기억, 니은, 지읒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말소하여야 합니다. 꼭 해야 돼. 필수적 말소, 절대적 말소. 말소하여야 한다.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지읒 꼭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놓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9쪽 옆에 가셔서 관리처의 업무. 관리처 업무는 잘 나오는데 이것도 잘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빤히 하는 일이니까 거기 보니까 뭐 경비를 한다든가 또 관리비 같은 거 건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보면은 특별히 기억에 369쪽 기억에 관리처 업무 중에서 기억이 일단 아셔야 되는데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안전 관리라고 그랬죠. 전유 부분이 아닙니다. 전유 부분은 자기네 집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만 유지 보수 안전 관리합니다. 관리처가 저 복도 같은데 현관 같은 이런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시험지에 나오니까 꼭 봐놓으세요. 대신 우리가 310쪽 올라가서 소장님 배치 310쪽 위에 올라가서 소장님 배치합니다. 몇 가지 경우에 소장이 배치하냐? 거의 네 가지. 307조 위에 네 가지입니다. 입대하고, 그 다음에 관련물을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이때 소장을 배치하는데 누구를 배치하는 게 원칙이냐?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장으로. 다만 500세대 임할 때는 보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500세대 임할 때는 보도 배치할 수 있다. 원칙은 4를 배치해야 됩니다. 다만 500세대 임할 때는 보를 배치했다. 누가 배치하느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입자대표가 배치할 때는 자치관리할 때만 하죠. 그 다음 니은,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디귿, 주택관리업자, 이건 위탁관리가 되겠죠. 리을, 임대사업자, 이건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할 때 하게 되겠죠. 자체관리할 때, 이럴 때 배치하게 되겠죠. 그다음 소장님 업무. 소장님 업무도 관리처 업무하고 비슷해요. 그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 밑에 나오죠? 참고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좀 보시냐면은 배치 신고. 즉 371쪽 위에 디귿 아셔야 됩니다. 371쪽 위에 디귿.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무엇을 신고한다? 두 가지입니다.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위를 신고합니다.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마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며칠에 신고하느냐? 밑에 보충학습 나오지만 나중에 15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15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하니까 372쪽 괄호 4번 위에 소장님 손해배상 책임 거기 10회, 16회, 18회, 19회, 23회 2020년도도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일을 하다가 동그라미 1번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자 등의 재산손을 입힐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가 있냐? 밑에 동그라미 2번. 이 손해배상 보장에서 거기 세 가지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 또는 공제가입 또 하나 공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보증보험가입 또는 공제가입 또 하나 공탁. 보증보험은 보험회사, 공제가입은 주택관리사 단체, 공탁은 법원에 하면 되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근데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얼마를 갖다가 보장하느냐? 얼마를 갖다가 예치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얼마짜리를 갖다가 가입해야 되느냐? 밑에입니다. 거기 꼭 외우세요. 2020년도도 나왔습니다. 여기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꼭 외우세요.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373쪽 괄호 8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여기 주택관리사 등이라 뭐냐? 주택관리사 보하고 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보하고 주택관리사인데 순서로 보면 주택관리사 보에서 사가 되는 거예요. 보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보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하면 돼요.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누구한테 합격 신청 받느냐? 국토교통부장을 시행하자면은 누구한테 합격 신청 받느냐? 시도의사나 대도의시장한테 받습니다. 시도의사나 대도의시장한테 합격 신청 받습니다. 이게 보가 되는 거예요. 시험 합격해서. 그럼 4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밑에 동그라미 2번. 4가 되려면 경력을 쌓으면 돼요. 4가 되려면 보호 합격증 받고 경력을 쌓는데 얼마 실무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시도의사나 대도시장한테 합격증 받게 되느냐? 자격증 받게 되느냐? 주택관리사를. 경력을 얼마 쌓아야 될까? 그것이 314쪽에 보충학습에 나와요. 314쪽에 보충학습. 이거 실무에서 많이 배웠죠.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소장님으로서는 3년 이상, 소장님 3년 이상, 그 다음에 기타 관계직원이나 공무원은 5년 이상입니다. 정식 소장 3년 이상, 나머지 직원이나 또 공무원 같은 경우 관련되는 직종에 있는 분은 5년 이상을 경력 쌓아야만이 보가 떨어지고 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 한번 결격 사유도 잘 나옵니다. 314쪽 밑에 결격 사유, 결격 사유. 거기 기억이 중요합니다. 피성년 의견인 피한년 의견, 즉 뭐는 들어가지 않냐? 미성년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괜찮습니다. 피성년 의견인 피한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미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딴 데하고 비슷하고 미음, 주택관리사 등 자기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요거 꼭 외워놓으세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나머지 니은, 디귿, 니을 같은 건 다 다른 데하고 비슷해요. 다른 자격증과 비슷합니다. 이어서 375쪽 옆에 가겠습니다. 10번 주택관리사당의 자격 취소. 이것도 많이 나와요. 실무도 많이 나오고 우리도 많이 나옵니다. 주택관리사당의 자격 취소. 일단은 누가 자격을 취소할까요? 즉 자격 취소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취소와 자격 정지입니다. 취소와 자격 정지를 취소 등인데 누가 할까요? 시도의사이죠. 시도의사가 자격증 내줬으니까 이때 시도의사는
대도시 시장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시험지는 어떻게 나오냐? 우리 시험지가 중요하니까 거기 기역부터 리을하고 시옷, 즉 5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시옷, 기역, 니은, 디귿 4개 하고 시옷 5개는 취소를 해야 한다. 꼭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4개 하고 시옷 마지막 5개. 요 5가지를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잘 나옵니다. 이거 실무 법규 다 잘 나옵니다. 이 취소해야 되는 거 5가지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6조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입니다. 한 3년 전쯤에 나왔죠.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은 뭐냐? 교육은 뭐냐? 누가 교육시키냐면 시도사가 교육시킵니다. 시도의사가 교육시킨다. 교육. 시도의사가 교육시키는데 누구한테 교육시키냐? 주택관리업자하고 주택관리사 등 즉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등이 되겠죠? 주택관리사 등 교육시킵니다. 시도의사가 주택관리업자나 또는 관리사무소장 갖다가 거기 교육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맡겨요.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긴 누구냐면 맡아서 해주는 친구가 누구냐면 교육 수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충학습 보면은 주택관리업자가 교육에 규칙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교육 수탁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도사가 교육 수탁기관한테 맡깁니다. 교육은 2가지가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윤리교육. 여기 교육은 2가지가 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 2가지가 있는데 이 시도사가 실시하는데 이걸 갖다가 위탁합니다. 위탁시킵니다. 그럼 수탁받은 걸 뭐라냐? 수탁교육기관이 뭐라고? 거기 수탁교육기관이 하게 되죠. 직접적으로는. 언제 교육받았냐? 밑에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하는 날부터 3개월 내.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장님은 거기 배치된 날부터 3개월 내. 둘 다 3개월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장님 배치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간은 얼마냐? 제일 빠다. 교육기간은 거기 3일입니다. 교육기간은 3일이다. 교육기간 3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에 부문에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좀 알아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배치 예정이 직전 5년 내에는 거기 경력이 없다. 자격증이 있는데 배치 직전 5년 내에 일한 사실이 없어요. 그 일을 다 까먹었어요. 그때는 교육을 받아야,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되기 전 5년 이내는 일한 사실이었으면 교육을 받아야 배치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교육받고 배치되면 다시 3개월 내에 받는 거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376조 위에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이게 소장님은 교육받아야 되는데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받게 되는데 다만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제일 위에.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기 배치 이 경우 소장으로 배치 받으는 주택관리사 등은 거기 공동주택 관리관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는 교육 의무를 이해한 걸 보기 때문에 다시 3개월 내 받는 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5년 내에는 일한 사실이 없으면 미리 받아야만이 배치받을 수 있고 이것도 배치받은 다음에 3개월 내 받는 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미리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교육입니다. 동그라미 3번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정식 교육 받은 다음에 3년마다 공동주택 관리관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는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다. 한 번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3년마다 받도록 합니다.
어쨌든 교육기간은 며칠이다? 제일 바닥 거기에 보충학습 밑에 보니까 3일로 한다. 3일 이내가 아니라 3일로 합니다. 3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충 및 벌칙. 협회는 나중에 봐도 괜찮고요. 우리가 시험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뭐가 나올 만하냐면 거기 379점 밑에 기타 사항에서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요거요. 2020년도도 나왔어요. 당연히 나왔죠. 자,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봐드리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제일 나오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은 그 하는 일 심의 조정 사항이 나옵니다. 사실상은 일단은 어디다 두는 것도 봅시다. 379쪽 밑에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어디다 두는가? 두 군데 둡니다. 국토교통부에 두고 시군구에 둡니다.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에 두게 되는데 그 대신 어디는 안 두느냐? 시도는 안 둡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게 됩니다. 이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그 대신 어디는 안 둔다는 게 중요하냐? 시도에는 안 둡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두는 걸 뭐라 부르고 시군구에 두는 걸 뭐라 부르냐? 국토교통부에 두는 걸 갖다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부르고 시군구에 두는 걸 뭐라고 하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 그겁니다. 즉, 그 다음 페이지 308쪽 위에 박스,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많이 나왔다. 분쟁 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심의 조정 사항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부터 지읒까지 있죠? 기억부터 지읒까지. 살펴드리면 몇 가지 살펴드리면 거기 리을에 공동택 가르고 공용 부분만 해당한다. 전혀 부분은 빠집니다. 공용 부분만 해당한다. 또 미음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비읍 친가한성, 치읓 혼합단지 간의 분쟁사항 이런 등등 갖다가 심의에 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은 안 나오죠. 리모델링은 들어있는데 재건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들어있는데 재건축은 들어있지 않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는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308쪽 위에 기억부터 지읒이 제일 많이 나온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되지 않는 거, 잘못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볼 것은 뭐냐면은 제일 밑에 3번 중앙분쟁조정의 구성입니다. 즉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분쟁조정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이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이다. 인도하시면 돼 있고 그러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며칠 내에 절차를 개시하고 언제 끝내야 되느냐를 봐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내야 되느냐, 절차를 개시해서 언제 끝내야 되느냐 하니까 382쪽 제일 위에입니다. 382쪽 제일 위에 보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절차를 개시했으면 30일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된다. 다만 30일 내에 못할 때는 들어갈 수도 있다.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얼마인지는 이게 없어요. 얼마인지는 이게 없습니다. 여튼간에 30일 내에 절차를 완료하고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고 부득이할 때는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조정안 제시받으면 그것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30일 내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에 서면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에 30일 내 아무 소리 안 하면 오케이 수락한 걸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락한 걸로 보는 경우는 어떤 효력을 주느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즉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걸로 볼 때는
조정서 내용과 똑같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장 아주 강력한 효력을 주는 겁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고, 그건 예외지만 원칙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줍니다. 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효력입니다. 자, 이제 지방분쟁조정을 보겠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10번 밑에 나오죠. 384점 밑에 10번 지방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 두 번째입니다. 2번.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수록하면은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된 걸로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재판 화해보다는 좀 약해요.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된 겁니다. 좀 약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한번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되기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조금밖에 없어요. 왜? 다 여기 내용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앙분쟁조정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고 주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87쪽 마지막으로 요거 보면 되겠습니다. 9번 비리신고센터. 공동택관리 비리신고센터입니다. 누가 두게 될까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택의 관리 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택관리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운영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23회 때 2020년도 나왔는데 아주 어렵게 냈습니다. 이건 2020년도가 비교적 쉬운데 이것만 어렵게 냈습니다. 이건 아마 점수가 걸리는 것 같은데 아주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벌칙 같은 건 나중에 우리가 시험할 때 좀 봐드리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택관리법을 끝내겠는데 공동택관리법은 몇 문제 나온다고요? 8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주관식단도평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393쪽까지 벌칙은 나중에 시험할 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내게 되겠습니다. 공동택관리법은 점수 따기가 아주 편해요. 왜? 같은 실무하고 거의 100% 겹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것이 또 실무에서도 배우게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기본 강의에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거의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셨다가 우리가 21강에서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고생했습니다. 2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